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중부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지원 씨와 함께 사연 방송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좋은데요. 지원 씨는 이번 주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말에 합정에 있는 메세나폴리스에 다녀왔어요. 메세나폴리스에서 수제버거도 먹었고 애견 카페랑 이런 것도 많이 갔다 왔었던 것 같아요. 지우 씨는 주말 동안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파티룸에 가서 음식 사가지고 음식 해먹고 같이 재밌게 놀고 갔다 와서 또 과제했던 것 같아요. 요즘 파티룸 빌려서 네. 여자들끼리 뭐 화장 파티를 하던지 네. 연말 파티를 하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문화가 생기고 있는 게 좀 많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룸카페 재밌어요. 같은 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음. 요즘에는 또 파티룸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같이 자고 또 같이 밤새도록 얘기할 수 맞아요. 있는 게 장점인 것 맞아요. 같아요. 좀 더 편하게 놀 수 있다는 그런 느낌? 네. 뭔가 호텔 아닌 호텔 같은 네. 느낌. 집은 자주 관비는데 맞아요. 그렇게 빌리면 비어지죠.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은 11월의 제철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철 음식은 영양분이 가득해서 면역력 증진도 도와주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주는데요. 오늘 방송을 잘 들으셔서 몸의 영양소를 꽉꽉 채워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철 음식은요, 바로 무입니다.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무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같은 분해 요소는 음식의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더불어 무의 풍부한 식물성 섬유소는 장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그리고 열도 내려주고 그리고 기침이나 목이 아플 때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1월은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물을 드셔서 감기에 효과를 보는 게 어떨지. 저는 사실 물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도 국에 들어간 것만 먹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먹어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홍합인데요. 홍합에는 칼슘과 인, 그리고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홍합탕을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진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홍합에 이런 좋은 영양소가 있다고 하니 더 자주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홍합 잘 드세요. 저는 홍합보다는 홍합탕에 있는 그 국물을 네, 저도 좋아하는 국물이에요. 것 같아요. 홍합은 좀 아무래도 비려서. 맞아요. 아무래도 안주로는 네. 홍합탕이 정말 제격이겠죠. 네, 다음 제철 음식으로는 꼬막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꼬막은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입맛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질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꼬막을 꼭 챙겨 드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제철 음식으로는 가리비가 있는데요. 가리비는 담백하면서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어서 조개구이로 참 인기가 있는 먹거리죠. 리신과 레이신, 그리고 메티오닌 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조개구이를 꼭 먹으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도는 제철 음식들인데요. 학우 여러분도 제철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노래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방송의 첫 노래는 뭐죠? 오늘 방송의 첫 노래는 멜로망스의 축제 들려드릴게요. 멜로망스의 축제 듣고 왔습니다. 선물이라는 노래로 정말 유명한 멜로망스인데요. 이번 노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살짝 나는 것도 같아요. 중간중간 탬버린 흔들리는 소리가 정말 귀엽고 귀엽네요. 네, 뭔가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그런 맞아요. 소리였고 통통 튀는 것 같으면서도 잔잔하고 그래서 더 매력적인 노래일 것 같아요. 벌써부터 멜로망스의 다음 노래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이제 노래도 듣고 왔으니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18학번 누나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남동생을 둔 18학번 누나입니다. 귀여운 꼬맹이였던 제 동생이 올해 수능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에 살갑게 대화하는 편이 아니라서 한 번도 직접 말로 표현을 못했는데 정말 사랑하고 응원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또 고3이 아니어도 수능을 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평소 공부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후회 없는 경험을 하라고 전해주면 좋겠다고 하셨네요. 2020 수능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동생에게 직접 편지도 쓰셨는데요. 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아 안녕? 누나야. 진짜 조그맣고 귀엽던 우리 동생이 벌써 다 커서 수능을 보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느낀다. 내가 수험 생활을 하는 1년 동안 자꾸 공부 안 하냐고 시비 걸듯이 말해서 미안했어. 누나는 네가 후회 없는 수능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건데 상처받은 너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잔소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하는 생각에 안쓰러웠어. 그래도 새벽에도 독서실 가고 하는 모습이 진짜 멋졌어. 우리 동생아, 이제 4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컨디션 조절 잘하고 무사히 수능 보고 나오자. 누나가 수능 끝난 기념으로 맛있는 거 사줄게. 마지막으로 수시 합격 발표 난 거 너무 축하하고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이지 요즘 보기 힘든 사이좋은 남매인 것 같은데요. 누나가 동생을 정말 아끼고 응원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수시 합격 발표가 났다고 해서 그러네요. 수능에 대한 부담은 좀 덜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쵸. 일단 수시 합격 발표가 난 이상 네. 최저가 있어도 그것만 네. 맞추면 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벌써 내일이 수능이죠. 네. 이제 내일이 11월 14일 대학 수능 와. 능력 시험이에요. 정말 네. 대학교에 오고 나서는 수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입시를 떠나니까 그쵸. 남의 일이 되더라고요. 당장 작년을 생각해보면 100일 남았을 때부터 매일매일 그쵸 약간 달력을 장례식 찍- 다가오듯이 장례식. 정말 힘들었다 그랬죠. 경험했어요. 저도 2년 전인데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암울한 기억이 좀 막 느낌이 오는데 그래도 좀 수능이 이제 이걸 보거나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난 학생들일 그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자면 너무 못 봤다고 해서 막 주눅들지 말고 일단은 남은 겨울방학은 좀 친구들이랑 맞아요. 그동안 못했던 우정여행이나 이렇게 먼 곳으로 혼자 떠나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네요. 너무 주눅들지 말고 또 다시 새로운 길 찾아서 가면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우 씨는 저희 학교에 오실 때 수능으로 오셨나요? 네, 저 수능 봤어요. 저도 정시를 통해서 저희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수능 당일날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렸던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네. 막 주위에서 수능 보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네. 모의고사 보는 거랑 똑같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공감 못했어요. 맞아. 정말 공감 못했었는데 막상 수능장 들어가니까 네. 이게 뭐지? 정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평범해요. 네, 맞아요. 고요하고. 정말 모의고사 보는 것 네, 같은 기분이 11월 들어요. 모의고사. 맞아요. 네. 또 그런 분위기를 잘 이겨내고 또 성취하는 게 또 맞아요. 학생의 마지막 도리죠. 그리고 예전에는 수능에 대해서 정말 높은 산, 내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수능은 정말 입구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진짜 시작. 앞으로 살면서 취업도 있을 거고 더 많이 네. 넘어야 할 고개들이 있을 텐데 네. 수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수능이 내 길이 아니라면 나는 다른 길을 찾아서 가면 되는 거고 네, 맞아요. 길은 그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네, 거니까 맞아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수능 보시는 분들 응원하면서 현아의 플라워 샤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현아의 플라워 샤워 듣고 왔습니다. 통통 튀는 현아의 매력이 정말 제대로 드러난 곡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현아가 아는 형님이라는 예능에 나와서 이던과의 공개 열애에 대해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는데요.
그 연애를 그렇게 당당하게 인정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가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아는 형님의 현아와 이던 편을 봤었는데요. 둘의 연애 스토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스캔들로 반짝할 커플이겠거니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정말 서로를 아껴주고 네.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현아와 이던이 각자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막 서로 같이 경쟁한다고 막 이런 말도 서로 맞아요. 했는데 같이 좋은 성과 거두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사연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도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정말 인생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첫인상이 차갑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첫 만남에는 모두들 경직된 상태일 텐데 유독 저는 콕 집어서 차가운 느낌이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뿐만 아니고 제가 좀 몸에 힘을 안 넣고 다니는 타입이라 대화를 할 때에도 오해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수업에서 발표 PPT를 만들어서 갔는데 평소 제 PPT에 글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와서 일부러 깔끔하게 사진만 넣은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제가 성의 없이 PPT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신 것처럼 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 받는 김에 생각하시는 분량에 맞추려고 글이 많이 있어야 하나요? 하고 여쭤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교수님께서도 마음이 좀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루 종일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 따지는 말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있어야 하나요? 보다는 설명이 많은 편이 좋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물어봤어야 하나? 후회도 되고요. 자꾸만 제 의도와 다르게 생기는 오해들 어떻게 해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 차가운 인상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상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행동은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진지하게 고민 좀 해결해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되게 억울하셨겠네요. 속상하고. 맞아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오해 사는 경우 저도 겪었거든요. 정말요? 저도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가만히 있고 웃는 건데도 이렇게 좋아 보여서 웃고 맞아요. 그러는데도 그냥 무표정인 것 같다고 저는 그런 말 은근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쌍꺼풀도 없고 키도 이제 크고 좀 날카로운 인상이 있다 보니까 좀 친해진 친구들이랑 나중에 첫인상 얘기를 해봤을 때 맨 처음에 나는 너 막 화난 줄 알았어. 아니면은 그러니까 네 가지가 없어 보였어. 약간 이렇게 말을 어떡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오해인데 제가 이 사연은 너무너무 공감이 네, 돼서 저도 너무 그쵸. 공감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께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저는 말을 할 때 눈만 웃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쌍꺼풀이 없다 보니까 웃는 상이 아니라 좀 뾰족하고 그냥 옆을 보는 건데도 째려보는 것 같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혹시 여러분 장성규의 눈웃음 아시나요? 그걸로 되게 맞아요. 그걸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은 아니지만 저도 입이 안 웃더라도 말할 때는 눈이 이렇게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사람들 위해서 막 책 같은 데 보면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라는데 맞아요.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맞죠. 승무원 준비를 하는 게 네. 아닌 이상 그런 걸 실생화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속상하실 텐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맞아요. 그래도 당당하게 뭔가 좀 친해진 사람한테는 오해를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 보는 게 일단 맞아요. 해법일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의 말투에 대해서도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따지는 말투 같은 게 정의된 건 딱히 없지만 저는 말의 형식보다는 그 말의 억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야 하나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냥 똑같이 있어야 하나요? 이거보다는 있어야 하나요? 약간 이렇게 뒷꼬리를 조금 더 올리거나 물결을 친다고 생각하시면서 네. 말씀을 하시면은 네. 아무래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제가 실제로 경험해봤던 생활 속의 팁을 공유해드리고 싶네요. 몸에 힘이
이렇게 빼고 다니신다 그랬는데 어깨 당당히 펴고 그러고 다니시면 또 맞아요. 이렇게 여유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말도 아무래도 부드럽게 나고. 맞아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 만큼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계신 건 알지만 그것 자체도 사연자 분이니까요. 네. 너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용기를 가지시고 당당하게만 행동해 주시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트와이스의 소중한 사람. 네, 트와이스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오늘 사연에 당첨되신 익명 두 분께는 저희 언론사에서 준비한 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거나 사연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학우분들은 저희 언론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D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 언론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중부대학교 언론사나 JBUP를 검색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곳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완벽한 익명 확실히 보장해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연 보내주세요. 네, 라디오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학우 여러분께 글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의 우울이 길다. 후회가 체념이 무기력이 너무 길다. 보아라. 큰 바람이 불었고 세계는 그대로가 아니냐. 내 안에서 부는 바람에 너는 너무 오래 흔들린다. 라는 글귀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대로이고 잘 버텼는데 혼자만 스스로의 틀에 갇혀 힘들어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라는 글인데요. 충분히 우울해하고 되돌아보고 힘들어했다면 괜찮아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너무 하나에 얽매여서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원씨 멋있네요. 안 그래도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외롭거나 쓸쓸하고 약간 우울한 그런 감정이 많이 들 때인데 이럴 때라고 너무 춥게 침대에만 그냥 누워있지 말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사람들 사는 모습 계속 구경하는 게 이런 감정들 떨쳐버리고 힘을 낼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들 때마다 생각날 것 같네요. 제가 소개한 명언이 마음에 드신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아쉽게도 이제 라디오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에서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럼 이제 방송 마무리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저희 라디오를 청취해주신 중부대학교 학우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남은 점심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